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력 인사의 사주와 운세풀이를 인문영리학적으로 깔끔하게 풀어줍니다. 유동학 원장 오늘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구랍니까? 오늘은 이제 몇 달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TV조선의 미스터 트롯2의 미스트롯. 미스트롯. 미스터 아니야? 미스터 잘못했습니다. 미스트롯. 양지은. 예, 양지은에 대해서. 좋습니다. 양지은. 야, 저는 개인적으로 양지은의 팬이 됐어요. 그래요? 너무 아주 이미지도 좋고 예. 노래도 그냥 고음이 올라가는데도 그냥 자연스럽죠. 악을 쓰지 않으면서 고음이 올라가. 너무 좋아. 판소리 문화재 아닙니까? 이 참- 제주도 판소리 협회. 제주댁. 예, 제주댁이 이제 판소리 보유자 아닙니까? 기능 보유자. 역시 그런 내공이 이씨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고음에도 국악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악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음이 있잖아. 이게 가냘픈 음이 아니라 좀 쭉 싸준 음이. 예, 그게 이제 사주에 다 나타나 있고. 그리고 사주에 나와요? 관상도 이제 사슴같이 누구나 거부감 없는 관상이고. 관상도 좋아. 예, 대한민국- 우리 저 유동학 원장도 관상도 좀 보시잖아. 예, 관상도 잘 못 봐요. 아유, 관상 그래도. 아주. 아유, 우리 관상도. 자,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32세. 예, 이번에 이제 90년 1월 9일로 시중에 나와 있어 갖고. 무슨 띠야? 원래 90년은 말띠인데. 말띠, 예. 여기 이제 양력 1월 9일이면 이제 양력 2월 4일 입춘이 안 지났거든요. 명리학은 이제 절기학이래 갖고 그렇죠.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의 출발은 입춘입니다. 네. 물론 동지부터 운이 빠른 사람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작은 설인 동지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재 대한민국 명리학의 통설은 양력 2월 4일이나 2월 5일에 오는 입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무슨 띠가 되는 거예요? 90년 1월 9일이지만은 예. 그 전에 뱀띠 12월 13일이 나오는 거예요. 뱀띠구나. 그래서 뱀띠죠. 예. 이 89년 뱀띠를 뭐냐면 기사년도입니다. 기사년도. 기사년. 그래서 우리 양지은 씨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예. 그 다음 기사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에도 이 기사한국이 있듯이 네. 기사년인데 요 기사라는 글자는 요 보면 누리 기기한 토고 네. 요거는 이제 인간이 개발한 땅을 요 기토라는 글자를 씁니다. 네. 요거는 뱀이라는 글자거든요. 뱀사자 아닙니까? 예. 이 뱀은 이제 이동 역마살이죠. 항상 이 보통 범띠나 원숭이나 뱀이나 돼지띠 인신사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글자들은 이제 역동적이기 때문에 고향을 보통 떠나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뭐 트로트 가수는 행사 많이 뛰어야 되니까. 예, 많이 뛰죠. 이제 제주도에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예,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 예,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정축월이에요. 예. 정축. 요거는 이제 얼어 있는 땅에 이제 시골에 이 논이래 있거든. 논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늘로 따지면 이게 별로 표시하죠. 정하라는 글자인데. 요 축이란 글자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통 음력 12월에 태어나면 축월에 태어나면 마음에 애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양지은 양도 내가 보니까 집안에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을 안고 가는 팔자인 거라요. 그렇더구만. 이번에 저 들어보니까 뭐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제주군 그분이 또 의회 의장도 하셨더라고. 그래요? 예. 오. 북제주에서. 그런데 2010년도에 당뇨 합병이 와가지고 예. 뭐 양지은 씨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식을 해줬다며. 신장을 이식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신장을 떼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효녀 가수라는 말을 붙은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로 사주에 나타나는데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음력 12월 우리 그 이병규 TV 시청자분께서 음력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집안의 모든 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잘했던 것도 안고 못했던 것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음력 12월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경수의 좋은 점도 받고 나쁜 악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에 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지은 씨도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 정축월에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다른 형제도 있지만은 예. 내가 그 총대를 맨다. 그래서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선대의 을을 복구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양지은 씨도 속병을 앓습니다. 속이 안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이 참 좋아요. 갑술일주. 이게 뻣뻣 뻗어나가는 이 한겨울에 시베리아처럼 얼어있는, 개마고같이 얼어있는 땅이거든. 죽어라. 얼어있는 땅에 뻣뻣하게 썩어있는 아주 고든
소나무 같이 퍼렇잖아요. 예. 쭉쭉 뻗어가는 나무예요. 쭉쭉 뻗어가는 거. 이 이제 간목은 기본적으로는 어지린자를 상징합니다. 주로 교육, 문화, 예술의 별이라고 해요. 요 생일이 보면 여기는 이제 편지라는데 이제 이 토를 건조한 토에 서가 있는 큰 나무입니다. 예. 우람하게 이 간목인 사람은 굉장히 고다요. 대체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뿌리가 너무 강하면 추미애도 간목인데 추미애는 뿌리가 이거 너무 추미애를 여기다 비교하면 안 그러니까 되지. 같은 그거. 간목인데도 기 팍세네 갑자기. 그러니까 양지가 간목인데도 뿌리가 너무 강한 간목은 이제 벽창호 같은 여자지만은 주미애는 이분은 갑이 술을 깔고 앉았거든. 재를 현실적인 거. 이 재를 양이라는 글자가 있거든. 이 12운석 논리에서 이 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인관계가 좋은 글자예요. 원만주의자다. 그래서 같이 나갔던 그 말하는 동료들이라고 그래요. 미스트로 경쟁자들을 위해서 노래 선곡을 해서 그 부르더라고요. 부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래 내가 노래했는데 같이 했던 사람이 같이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 쫙 흘리더라고. 왜냐면 그 몇 달 동안에 집을 못 갔대. 그 합숙훈련하고 코로나 때문에 괜히 나갔다 오면은 뭐 걸릴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고생한 그런 거에 동료를 생각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 동료애가 아주 있죠. 예. 시는 내가 이제 추리의 지혜유 씨를 보고 이제 요 생일까지만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양지은 씨가 이제 이 근본 천성을 보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하고 생일을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자팽명리학인데 제가 연구하는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거 얼어 있는 땅에 간목이란 글자는 한겨울에 우뚝 써 있는 멀리 보세요. 누리끼기가 넓은 이제 겨울로 따지면 넓은 보리밭에 수십만 평의 넓은 보리밭에 우뚝 서 있는 나무예요. 소나무 같이. 와 시골에 마을 입구에 탁 마을에 나무같이 서가 있는 고든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춥단 말이야. 근데 이 겨울의 나무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 나무라는 존재는 불이 반드시 있어. 꽃을 피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남이 좋아하고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거든요. 이제 사주를 보면 생일을 기준으로 이 목 다음에는 오행이 나무거든요. 그래서 목은 이제 가불이 있는데 목 다음에 오행은 불입니다. 근데 양지은 씨가 참 우리가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목만 있고 하가 없으면 자기 에너지를 드러내니까 이쁘지도 않고 탤런트 재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양지은 씨는 나무가 요보로 불꽃을 2개나 봤거든. 그러면 뭐냐 요거는 표현력, 상관은 표현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식신은 내면의 착한 마음이야. 이 평화주의자의 성에 요 식신이 참 좋아요. 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평화주의자고. 착해 보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재능이 있고 자기 생각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한 분야의 전문가적인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있는 사람은 애도 잘 놓아요. 쉽게 하면 우리가 식복이야. 잘 먹고 잘 놀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에너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은 반드시 요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내 에너지를 드러내는 게 있으니까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태어난 나무나 봄에 태어난 나무가 이런 불꽃을 보면 이런 사주를 뭐라느냐 목화통맹이라 해갖고 문명지상이다.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밝히는 팔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간목이 이 사주는 다행히 불꽃을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보통 보면 하가 토를 보든지 나무가 불을 보면 이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가수들이 이게 많아요. 우리 이미자 선생도 가을의 간목입니다. 이미자도 간목입니다. 그런데 이미자 선생도 이거 불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걸 이제 목화상관이라고 목화통맹이라 합니다.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고 표현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천성적으로 평화주의자다. 그럼 이 사주 왜 불이 피어냐면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꽃을 피워야 이 사주가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또 양지은 씨가 참 좋은 게 이 태어난다는 이 정제라는 글자가 있으면 정제는 뭐냐면 바르게 재물을 쌓는다. 성실하고 검소하고 정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관만 있으면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이 상관이 생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불꽃을 빼갖고 고정재물을 만드는 팔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요 사주가 더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사회적 지위를 넣는다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나리면 이 사주는 부를 추구하는 사주입니다. 왜? 돈을 이제 벌었어. 돈방석에 앉았어. 돈 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창고도 있고 표현 능력도 있으니까 이런 사주를 재용 식상격이라 해가지고 재용 상관격이라 해가지고 부를 만드는 조건인데 이걸 사회적 지위나 기까지 가려면 이제 이 겨울에 나무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큰 나무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인간의 힘으로서 뵐 수 없는 톱으로는 뵐 아람들이 큰 나무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도끼 같은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도끼 같은 글자가 이제 갑을 병조 무기윤지 원래 작년에 경제했지만 큰 도끼 같은 윤석열이 경금이듯이 쌍칼 같은 큰 나무가 있어요. 이 장작을 탁탁 패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지연 씨가 이 경금까지 있었으면 더 상급 사주였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금이 있으려면 요 시가 경호 시가 되면 가능한데 그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만약에 경금까지 있으면 이분은 뭐 권력형 사주도 될 수 있는데 성향으로 봤을 때는 경금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운에서 만약에 경금이 오면 이 사람은 부도 누리는 사주죠. 기본적으로 부를 가져가는 사주예요. 부를 가져가지만 사회적 지위를 가지까지 가려면 경금에 우리가 소위 말해 관운 하잖아요. 관운. 그럼 이 간목에 관운이 들어오면 경자로 끝나는 연다고 신자로 끝나는 연다고. 아유, 관운 없는 게 우리 국민들로선 나요. 예? 저 예술인으로 우리한테 위로 주고 트로트 많이 해주고 그게 아니, 낫어. 근데 관운은 그 동네 가지도 마라. 아예. 아니, 근데 이 열도 동네 아예 가지도 마라.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더욱더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불쏘시기를 더 주기 때문에 더 큰 인물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이 간목은 동양지제를 말을 쓰잖아요. 기둥동. 우리가 전 인물은 나중에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 이게 동양지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 간목이 동양지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금이 와야 되거든요. 기둥될 필요 없어요. 이제. 근데 이분에게 또 요 죄가 있다는 것은 뭐 남편분이 치과의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현실적인 인기를 나타내는 죄가 이래 많아요. 편제는 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세를 잠시 한번 보면. 자, 갑시다. 운세. 이제 중요합니다. 운세가. 네. 이분이 보니까 이제 관이 없었는데 2018년부터 평관이라는 글자, 이 근금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즉, 겨울에 보리밭에 쫙 넓게 빚은 정원에 우뚝 서 있는 그 가든 나무가 불꽃을 피우기는 피워야 되는데 반드시 도끼가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 장작을 패듯이 도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 제대로 물건이 되는 거예요. 2018년에 나타난 거야. 18년 8월 4일 이후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 서서히 요 10년간, 20년간 나타났네. 20년간은 이분은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데 이제 이 경금이라는 도끼가 나타나니까 자기 잠재적 재능을 꽃을 피우도록 사회가 만들어주는 거죠. 관이. 이 왕관이, 이 진대가 왕관 썼잖아요. 왕관 썼지. 이 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공직으로 가겠다면 공직으로 갈 수 있는 거 사회적 지위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예인 쪽에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관이 나타났다. 이 말이. 이미 진 됐는데 뭘. 그 다음에 올해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올해 운 봅시다. 2020. 참고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 겨울의 나무는 이제 어떤 운으로 가야 되느냐면 봄에는 별로고 여름으로 가면 더 꽃을 피워요. 지금 이 29부터 좋지만 이때 4, 5미 계절에 또 30년간도 꽃을 피웁니다. 앞으로는 이제 한평생 끝났어. 근데 약간 이제 요 49세부터 5년간은 좀 별로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2021년. 자, 이게 이제 작년에부터 관이 나타난 거예요. 관이 굉장히 바빴어요. 올해는 요 정관이라고 자리를 잡는 관입니다. 신축년, 신축년. 그래가지고 이제 올 내년에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날리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관이 작년에 나타난 이제 예심을 작년에 했을 테니까 예심에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막 녹화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인 되고. 그게 또 이제 양력 2월 4일부터 이제 요 신축년이지만 여기는 안 나타나면 여기는 지금 이 명리보 가면 다르게 안 나타나더라고. 경인 신묘로 해갖고 2월 4일부터 관이 2달 나타난 거예요. 관이 2달. 그래가지고 중결성이 더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진달래 씨가 그 학폭 이걸로 학폭 사건 때문에 떨어짐으로써 그 대타로 올라간 거예요? 후보로 올라간 겁니다. 후보로 올라간. 그런 게 바로 운칠 기사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야. 신데렐라 되고 그것도 중결성이 더 떨어졌는데 14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후보로 올라와가지고 뭐 24시간 이틀 만에 이틀도 채 안 되는데 시간에 연습을 해가지고 두 곡을 그 이제 노래가 이제 그 누구야 태진아 씨 노래 그 뭐더라 그 노래 야 완전히 노래 좋던데요. 3호곡인가? 3호곡. 야 멋지대. 좋더라고. 감동을 주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 3호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에서 부른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무너져 가슴이. 그래요? 대단해요. 그 노래.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사주도 그래 우리가 이제 타고난 명이 중요하지만 사주의 운을 볼 때는 타고난 그릇이거든요. 네. 그릇도 좋아야 되지만 결정하는 거는 해마다 운이 더 결정을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10년마다 오는 5년마다 오는 대운이 그 다음 2순위고 명은 3순위거든요. 네. 사주가 그렇다더라도 이 해운이 좋고 달운이 좋으면 그 해를 장악해 부는 거예요. 운세가 승패가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양지은 씨를 이래 보면 사실은 노래에서는 계속 1등이 아니었거든요. 예? 다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 다 잘하지. 근데 운칠기삼이라고 그의 운이 좋은 데다가 달운까지 좋으니까 15등에서 올라와가지고 후보로 올라가지고 또 중결승에서 올라가고 결승에서는 사실 우승하는데 홍지윤 씨하고 결승을 다 탔는데 문자 투표에서 국민들이 감동의 드라마가 많으니까 양지를 밀자 해갖고 그러게. 전폭주로 막판에 문자 투표에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야. 아니 운이 센 게 그 진달래 그 학폭 사건으로 하차되면은 떨어진 사람 중에서 떨어진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런데 양지은을 제작진에서 그렇죠. 그 발탁한 것도 그렇죠. 발탁인 거죠. 야 그것도 운이지. 예, 운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제작진에서 진 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누가 아는 인원은 빨리 채워야 되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소문에는 미스터롤에서는 홍지윤을 낙점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홍지윤을 민다 이런 예, 소문도 민다. 있었어. 그래갖고 뭐그저 대국민 투표에서 5주 연속 1위 했던 우리 저번에 했던 저 전유진 양도 전유진. 달가쁘고 그래 국민들이 열받았는데 이번에 투표에 참 재밌는 현상. 미스터롯이나 마스터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사람은 다 떨어져 뿌고 그러게. 이번에는 진짜 국민들이 뽑은 거죠. 야 그러네. 이번 미스터롯 2는 희한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룰을 TV조선이 잘 만들었어. 그 이제 투표 시스템 룰을. 예. 근데 나는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불만한 게 대국민 투표가 편차는 15점쯤 해쁘고 그래서 1등부터 7등 90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걸 더 차이 마스터도 나야 돼? 차이 안 나는데 문자 투표 당연히 문자 투표에서는 1등을 만점으로 해놓고 비례로 해본 거래 비례로. 그러니까 비례로. 그거는 상당히 뭐 정당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아유 왜 그 비례로 하는 거 그것도 저. 비례를 하려면 아예 대국민 투표도 같이 비례를 해줘야 아 돼요. 대국민도 같이. 그래 대국민 투표는 1등부터 오차를 15점만 다운시켜 보니까 1등하고 7등은 90점밖에 차 안 나는 게 제대로. 그것도 전유진 효과란 말이 있어요. 전유진을 떨구니까 대국민들이 열받은 거야. 아니 5주 일주일인데 안 하네. 그러니까 그 표차를 적게 하고 문자 투표에서는 비율제를 해보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1000점이 넘게 나쁘는 거라.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1등하고 대국민들 1등에도 안 되는 거라요. 그날 문자. 그날 투표해. 문자. 그날 감동 준 사람이 그렇죠. 몰빵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양재리는 노래도 선택을 아까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붓. 이게 홍진이는 노래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노래였죠. 노래는 잘해요 홍지은. 노래는 잘하죠. 나는 트로트로서는 나는 홍진이가 더 낫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노래로만 보면. 노래로만 보면. 근데 우리가 뭐 인간의 운명이라는 관상 아까 얘기했죠. 관상, 느낌, 이미지 그다음에 스토리. 그 스토리, 감동을 주니까. 스토리. 우리 그 정치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그 스토리는 저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도 스토리 있잖아.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 있잖아. 스토리가. 구수. 벌써 구수에서 딱 벌써 스토리가 웬만한 사람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이가 아버지의 스토리가 갑자기 1등 계속 오르는 이유가 핍박받은 우리 국민들은요. 그렇지. 핍박받은 사람한테 항상 핍박받으면서 핍박받는 종이 아니라 정의감이 있어야 돼 사람이. 핍박받는 거.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나도 핍박. 받았는데 그거 예? 나도 좀 인기. 조만간 뭐 내년 핍박 잘. 아니 근데 다 잘리고 뭐. 박사님 내가 아이, 운세를 보니까 진짜.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만 내년쯤부터는 괜찮아요? 돈이 많이 터집니다 진짜로. 하하! 드디어 왔구나. 내년부터. 드디어 왔어. 원래는 그 대신 제가 조언을 좀 구상을 많이 하는 애입니다. 조심해야 돼. 은둔하면서 약간 기획하고 구상하면서 알겠습니다. 본인도 한번 되돌아볼 그런 애예요.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지은 얘기하다 가만히 셋. 그래서 이제 양지은 씨가 이게 굉장히 선한 이미지에 선언이 예. 노래도 이게 창으로서 다듬어진 국악으로 다듬어진 기본기 있고. 그 내공이 있는 사람. 게다가 이제 얼굴이라든가 얼굴이, 이미지가 좋아. 선한 이미지. 우리가 사주로 봤지만은 선한 이미지잖아요. 좋아. 겨울이 간목. 그런데도 이제 이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관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내년에는 약간 이제 양지은 씨가 요 편인에 오면 약간 고뇌가 많고 좀 쉬어가는 형국이 좀 될 수 있어요. 내년에 약간 고뇌가 왔네. 고뇌가 많고 좀 쉬어가야 될 상황이다. 송가인도 예상하지 않은 아픔을 느낀다. 배신감, 아픔.
그런 거는 내년에 조금 있을 수 있고 TV 눈물을 조선하고 흘릴 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네. 아, 송가인이도 그렇죠. 송가인이도 완전 TV 조선하고는 왼수된 거 같아요. 왼수됐어. 왜 그래요? 아니 모르죠. 기획사가 다른가? 아니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둘 중에 누가 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왕관을 씌워줘야지 송가인이. 네. 원래 이게 미스터 2 하려면 당연히 송가인이가 넘버 1대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와. 날마다 지금 KBS 그 전국 네. 미스터 전국 체전에 나가고 심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갈등이 있는 것 뭔가 같아. TV조선하고는 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리고 있구나. 양지은 씨도 내년에 요 편의점은 예상하지 않는 뭔가 TV조선하고 갈등이 있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을. 거수를. 요런 잘- 편의는 오면 속세를 벗어난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양지은 씨는 4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은 좀 쉬어가야 될 상황이다. 좀 쉬어가면서 네. 그렇게 되고 하여튼 이 양지은 씨는 이제 뭐 근본 자질 자체가 아유, 뭐 아까 스타일. 요 이야기는 참 안 했구나. 요 정인 요 잠시만요. 네. 이제 요 사주를 보면 고급 일호인데 여기 네. 잠시 하나 더 예. 여기에 보면 이 정제격이라 하지만 사실 여기 보면 요 개수라는 글자가 있죠. 빨간 글자 있잖아요. 예. 여기 사령이라는 한자인데 즉 이 사람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글자가 요 개신기래가 요거는 정인, 정관, 정제라는 요 정인이라는 글자는 이분은 내면은 굉장히 자연거사의 순수 열정이 강하고 순수한 거 같아. 이 정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살인의 정인격으로도 봅니다. 정인은 대명분을 좋아하고 보수적이면서 굉장히 순수 열정. 그래서 조상의 힘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유전자를 대라. 양지은이요. 쭉 탄탄대로로 대스타가 돼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홀임이 괜찮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네, 네. 한눈에 팍 땡기는 누구예요? 그 가수가 황우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게 저 맞아요. 여성 관상으로 딱 봤을 때 도화살도 이게 있고 나하고 비슷한 눈빛이 아마 사람을 땡기는 그 내세적인 매력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그게 있어야 그리고 되거든요. 매력적이야. 그래서 황우림이 사주가 내가 궁금하더라고. 황홀임이 매력적이야. 딱 한눈에 그냥 기운이 팍 아니 그리고 땡기더라고. 황홀임이 이게 좀 얼굴 길고 턱이 이렇게 있는 게 우리 와이프하고 좀 닮고 이래고. 아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 저 수서역으로 예, 수서역으로 옮겨갖고 전화번호 뭐 하나 주세요. 덕분에, 관심 예. 있는 분들. 02에 이제 584에 84를 8472 팔자 처리한다. 584 8472. 예, 끝자가 이제 847이죠. 팔자 처리를. 02584에 8472. 예, 584.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하시면 됩니다. 황홀임이. 자, 양지우 씨. 어우, 나 같네. 황우림이. 맞지? 고맙습니다.